역량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역량 네트워크 전략이 네트워킹 전략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한 이 4명, 12명 그다음에 나중에 그 관계 유지하는데 결국은 또 힘이 엄청 필요하거든요. 시간과 자본과 신경 쓰는 게. 근데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AI 이쪽이 참 큰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 원장님 그 블로그에 쭉 써놓으셨던 지나간 거 내용 전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PDF로 다 처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있던 거 그렇게 해서 저기에다 부어 넣어놨어요. 그 노트북 LM에다. 그리고 시험 삼아서 이렇게 관계 관련된 저기 프롬프트 몇 개 날려봤더니 너무 동작이 잘 돼요. 그래서 그게 대충 되면 오픈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완전히.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답변을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원장님이 한번 컨펌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모님 그 다음에 처가 쪽 이쪽 관련된 내용까지 얘가 답변을 다 해요. 그래서 완전 오픈해 놓고 아무 질문이나 해봐라. 이렇게 쓸 때는 약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련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지금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좋다. 저는 강 대표님도 한번 요거를 써보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희 이 방식 이 책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공 원장님 이번에 하셨던 방식 있잖아요. 그거를 협찬님이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쪽 손을 좀 빌리셔 갖고라도 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의 사회적 역량과 자세를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 제 결론입니다. 이거는 책의 결론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렇게 보이고 밑에 이제 달아놨는데 제가 요 가까이 있는 선바이역 쪽에서 모임 한번 그 당근이 있잖아요. 우리 당근에 그거 통해 갖고 그 모임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반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 필요성까지 언급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트워킹이 무엇을 얻는가 보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강 대표님. 칠까봐 그러면 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실까요? 발표? 네. 예. 저기 저는 오늘 요거 님의 춘모 한영훈 네. 이 책인데 이게 91년 굉장히 오래전에 책이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잠깐만. 제가 일부러 차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차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풀 뽑는 것 때문에 좀 비해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책은 보니까는 그 미래사라는 출판사에서 그 그러니까 100명의 시인들을 선별해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이 아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째 나온 건데, 님의 침묵, 그 한용운 씨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니까 그거는 발표를 글을 올려놓은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그게 고도의 은유법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을 표현하는 그 저항 문학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이 스님이신데 그렇게 은율과 정서를 갖다가 그렇게 예쁘게 글을 썼는지가 너무 보면서 감동적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냥 한 가지 굉장히 쉽게 적혀져 있는 것 중에 후회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이 계실 때에 알뜰한 사랑을 못하였습니다. 사랑보다 믿음이 많고 즐거움보다 조심이 더하였습니다. 게다가 나의 성격이 냉담하고 더구나 가난에 쫓겨서 병들어 누운 당신에게 도리어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신 뒤에 떠난 근심보다 뉘우치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이분은 님으로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그래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님의 친구 한용운. 네. 근데 이 책을 엮은이는 서울대 교수인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4명의 서울대 교수가 엮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91년도에 이게 처음 일세가 됐는데 96년도에 벌써 15세가 인쇄가 될 정도로 옛날에는 굉장히 시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런 그 시집을 좋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오늘 나가서 협찬이하고 의논해서 그 공원장님 그 페이북에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제가 그건 아직 안 됐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막막해 하면 제 타임라인에다 댓글로 달면 제가 자료들 네. 찾아서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고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 시대 사람을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공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천일보에서 이 책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홍진. 혹시 홍진이란 분 말씀 들어보셨는지요? 처음 이번에 그 만호 홍진 선생 기념사업회가 인천에서 이제 시작이 작년에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홍진 선생이 상해 임시정부 시작 때부터 관여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홍진의 발자취를 따라서 국내 취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홍진을 출간을 했습니다. 5부 50장으로 구성됐는데 이 1번 이게 다 부에 해당된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 한성 임시정부 수립을 했어요. 자유공원에 가면 인천 만국공원인데 그때는 만국공원이고 지금은 자유공원인데 거기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한성 임시정부를 수립을 주도했는데 그게 1919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대회 취지서와 국민대회 선포문을 배포해가지고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근데 이때 그 3.1운동이 났던 시절에 임시정부가 한성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이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노령 임시정부도 있었고 뭐 형식적이지만 5개 정도가 더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국내에서 활동이 어려우니까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를 이제 만데 관여를 했는데 그 이제 한성 임시정부가 일제 탄압으로 해체가 돼서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를 했는데 그 임시정부 의정원을 시작을 해가지고 1921년, 1939년, 1942년 세 차례에 걸쳐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했었고 1926년에는 행정수반인 국무령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핵심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죠. 김구 선생님 사진을 보면 그 옆에 꼭 안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홍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만주 한일 무장투쟁 선봉이 있었는데 아까 1926년에 국무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좌우 대립이 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협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령을 사임하고
1930년에 30년에 만주로 건너가서 이청천 장군과 함께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을 창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독립군을 창설해 가지고 1933년에 대전자령 전투 승리를 했는데, 이 대전자령 전투라는 게 봉오산 전투, 청산리 전투와 함께 독립전쟁 3대 대첩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이 만주에서 패하니까 완주를 엄청나게 이제 이 탄압을 하게 되죠. 조선 사람들을. 그러니까 또 1932년에 그 상해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투척을 해가지고 일본 육군 대장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도 이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불란서 조계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피난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에 있다가 항주, 진강, 장사, 광주 이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중경까지 이렇게 이제 긴 이동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좌우 이 분열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이념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시기에 홍진 선생은 민족 독립은 단결에서 시작된다는 신념 아래 민족 대당 결성을 주창하고 안초왕후와 함께 민족유일당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임시의정을 의장을 하면서 다양한 계파를 이렇게 협업하도록 했고 의정치 기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홍진 선생 흉상이 있습니다. 또 별명이 통일광이다, 이런 별명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광복후에 2차로 환국을 했죠. 그래서 비상국민의 의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나 홍진 선생이 환국을 할 때 미 군정에서 임시정부 요인 자격으로 귀국을 용인을 안 해요. 개인 자격으로만 이 귀국을 용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개인으로 이제 가겠다 해가지고 메모를 보내서 이제 이 미군이 수송기를 제공해가지고 귀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귀국을 해서 이제 12월에 귀국을 했는데 임시정부 자격으로는 안 되니까 국내에서 비상국민회의를 만들어서 거기 의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46년 9월 9일 날 별세를 하십니다. 서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국장 정도 해야 되겠죠. 국회의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이 그냥 가족장으로 해서 그걸 명동 성당에서 김구 선생이 집례에 치러졌고, 유예가 인천 광교동 문학산에 있는 선영에 안장되었다가 1984년에 현충원으로 애국지사 묘역으로 이장을 했어요.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서 흉상 제막식을 국회 도서관에서도 했습니다. 이분이 묘비가 있었는데, 이 묘비는 유해는 현충으로 가면서 묘비는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옮겨져 있는데, 그 묘비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청년 동포여 병든 나라 고치는 병원의 일꾼이 되자, 이렇게 묘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시간이 또 30분 지나버렸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30도가 훌쩍 넘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